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나름의 안도 랠리를 선보이면서 여러모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름 2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어쩌면 조금 더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약세장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나름의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간접 저항이 자리한 구간이 24,000달러로 지목된 상황인데, 이 구간까지 무난하게 돌파해낼지 여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분석가들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강세 전망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면서 하반기 랠리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19,000달러와 23,000달러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 상황일 뿐 추가적인 후퇴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분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또 없는 만큼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소식들 몇 가지가 겹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XRP 네트워크에서 거래량이 엄청 급증해서 주소가 막 많이 늘었다, 이게 표준치보다 1200%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 짚어봤었는데, 이와 비슷한 성격의 이례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하나 더 얹혀졌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XRP 네트워크 고유 주소 수가 폭증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더 큰 폭으로 폭증하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고유 주소 수가 24만 7천 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XRP 시세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상황들이 데이터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이 생각해볼 거리들을 잔뜩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월가 미디어들이 SEC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사들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사이다 발언을 시전하는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칼럼을 통해서 SEC 조직에 나섰습니다. 크립토 산업에 대한 SEC의 규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난주에 XRP를 상장시킨 거래소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SEC를 거들었던 브래드 셔먼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바보 천치 취급을 해놨습니다. 좀 더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아직은 걱정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건지 애매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 좀 더 강하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각자의 전략과 스탠스에 맞춰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23,000달러 위로 훌쩍 올라선 뒤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4,000달러 초반에 간접 저항이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잘 뚫어주면 추가적인 반등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면서 큰 변화 없는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세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제 다시 소폭 후퇴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놓고 참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가 금리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급등한 이유를 설명하며 나름 엇갈리는 전망들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시도는 일반적으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포인트 인상이 아닌 0.7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서 일종의 안도 랠리를 펼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 마티 그린스펀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투자자들은 분명 더 나쁜 소식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0.75%포인트 인상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세가 일종의 안도 랠리를 펼치며 반등한 것이다. 이런 다소 하나마나한 소리를 분석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카포의 경우에는 다소 부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그는 약세장 기간 비트코인이 19,000달러에서 23,000달러 사이에서 오르내리면서 축적의 징후가 없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지금 매수를 원하면 그렇게 해라. 다만 새로운 저점이 확인될 경우에 후회하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지금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9,000달러에서 23,000달러 범위는 박스권 횡보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긍정적인 징후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다시 하락세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호주 거래소 스위프트X의 애널리스트 파브 훈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GDP 데이터가 곧 발표될 것이고 이건 암호화폐 시장에 상대적으로 큰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 어떤 부정적인 소식도 최근에 상승세를 꺾어버릴 수 있다. 반대로 거시 환경이 개선된다라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이 1조 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이를 발판 삼아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23,000달러 위로 반등한 것은 물론 반가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간접 저항이 자리한 24,000달러 위로의 돌파까지 무난하게 이뤄내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XRP 시세는 의미 있는 반등세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0.35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0.3달러 강력 지지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황소가 이 수준을 공격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반등을 이뤄낼 경우에 0.3달러에서 0.39달러 사이에서 유지될 수 있다. 다음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곰 세력이 0.3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든 아니면 황소 세력이 0.39달러 위로 끌어올리든 둘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큰 범위 안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XRP 시세 보고 있으면 다소 많이 아주 많이 갑갑하게 느껴지는데 최근 XRP와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들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이상 조짐이 상당히 분명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센티멘트가 XRP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정표 수준의 데이터가 포착됐다라면서 XRP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정표 수준의 데이터라고 표시가 된 것은 XRP의 일간 활성화 주소수가 20만 8천 개로 나타나면서 2020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밤 11시쯤에 이 1시간 동안 갑자기 훅 증가한 거여서 상당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주일도 안 돼서 4시간 만에 고유 주소수가 24만 7천 개를 넘어서는 상황 보여지면서 역시 2020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동일한 상황이 더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금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XRP 시세는 꾸준히 어려운 모습을 확인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XRP 생태계 확장, 파트너십 추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XRP 주소수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데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상황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단순히 네트워크 활성화 측면을 넘어선 상황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모습들 이렇게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이 센티멘트의 분석처럼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나름의 의미 포인트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최근의 생태계 확장과 상당히 연관성이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머지않아서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업데이트가 단행됐는데 XRP 레저의 핵심 서버인 리플드가 이번에 업데이트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XRP 레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NFT 코드 수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두 가지 새로운 수정 사항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2주 동안 투표를 거쳐서 80% 이상 찬성을 얻으면 적용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XRP 레저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 디테일함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업데이트 소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XRP 레저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출시가 되고 있다. XRP 레저를 기반으로 구축된 상황을 보면 이미 프로토콜의 인프라를 넘어섰다. 온 XRP와 솔로제닉, 숨 월렛 등의 프로젝트만으로도 이미 커뮤니티를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XRP 레저 위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가동되면서 XRP 레저가 종합 플랫폼으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월가 미디어들이 SEC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사들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이다 발언을 시전하는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칼럼을 통해서 SEC 조직에 나섰습니다. 크립토 산업에 대한 SEC 규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난주에 XRP를 상장시킨 거래소까지 SEC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다소 벙찌 있는 소리를 하면서 SEC를 거들었던 브래드 셔먼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바보 천치 멍청이 취급을 해놨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변호사는 지난주 하원 금융소위원회에서 열린 SEC 감독청문회 상황을 거론하면서 당시 브래드 셔먼 의원은 SEC가 리플을 고소하는 것 이외에 XRP를 거래하는 거래소들에 대해서 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XRP가 분명히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하는 게 없다.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 브래드 셔먼은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는 SEC가 XRP를 증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전 세계에서 XRP를 증권으로 결정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는 문제가 법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데로티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난해 판사는 SEC가 기소를 한 뒤에 XRP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 왜냐하면 XRP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라는 점도 함께 거론하면서 하원 청문회에서 보여진 상황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인지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알데로티는 그러면서 브래드 셔먼의 행동은 집행을 통한 규제가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SEC는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 집행 사례를 통해 시장을 괴롭히려고 한다. 통제되지 않은 규제기관의 변덕은 소비자와 시장을 해치는 나쁜 정책이 된다. 그 결과 미국의 혁신과 창출된 일자리가 미국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혼란을 의회가 수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의회에서 발의된 초당적 법안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SEC가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신들만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은 공교롭게도 밥그릇 다툼의 경쟁자 CFTC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CFTC는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 과정에서 SEC가 코인 9개를 증권으로 분류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 멘트를 통해서 CFTC 역시 코인베이스 내부 거래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이었지만 SEC의 개입으로 조사를 연기했다. 일부 CFTC 위원들은 이번 사건이 파생상품 규제 담당 기관인 CFTC가 디지털 자산 추적을 위해서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SEC의 허가를 받고 조사를 해야 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이번에 한 겁니다. 특히 전 CFTC 집행국장인 아이탄 골만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적인 입법 공백을 틈타서 SEC가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멘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SEC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관련해 이 뻘짓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사이에 전통적인 금융 강국인 영국은 새로운 혁신 금융에 있어서도 강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와 NFT를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재산법이 디지털 자산의 여러 기능과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해서 산업과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해킹 또는 사기로 인한 손실을 더 수월하게 배상받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헤매는 건 상당히 심플해 보입니다. 이렇게 영국처럼 이 정상적인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규제기관의 이기주의, 밥그릇 다툼, 정치적 접근 이따위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굴러가는 게 아닐까, 참으로 한심하고 참 기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단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의미 있는 목표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